네, 오늘은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퍼즈님 모셔보고요. 매매 전략들까지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모셔볼게요.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 랠리가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려감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적인 분석에 관해서 퍼즈님께서 또 어떤 분석을 오늘 해 주실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추가 매도까지도 들어갔다라고 하니까요. 이 포트폴리오 분석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 보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유럽은행에서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연준의 통화 정책에 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분석부터 지금 하루빨리 좀 해보고 싶은데요. 퍼즈님 모셔보고 비트코인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좀 지난주에 주말간에는 약간 하락하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 좀 괜찮았죠. 네, 괜찮았고, 제가 이제 여기 6월 28일 날, 네, 6월 28일 날 요 자리는 아니고 이제 지난 스튜디오에서 네.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제 22K를 돌파하면은 24에서 27K, 그러니까 이제 22,000을 돌파하면 24,000에서 27,000 정도까지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봤던 게 이런 식으로 네, 1, 2, 3, 4, 5를 이제 제가 봤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요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22,000을 돌파해서 24,000까지 올라갔고, 맞아요. 그다음에 해당 자리에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퍼즈 각도선을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퍼즈 각도선을 뚫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즈 각도선을 뚫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 퍼즈 각도선을 뚫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퍼즈 각도선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게 네. 정말 힘들게 뚫고 올라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힘들게 뚫고 온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밴드 중심선이라든가 힘들게 뚫고 많이 올라왔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는 떨어지게 되면 어디에서 지지받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물대 자리인 건데, 매물대 자리 같은 경우에는 21,850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고점, 6월 한 26일 정도 있었던 고점이 일단은 첫 번째로 지지받을 만한 자리이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계속 지지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인데 이게 3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해당 자리는 지금 한 21,000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계속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퍼즈 각도선인데, 퍼즈 각도선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퍼즈 각도선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계속 이제 추세 전환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매물대라고 해서 이제 21,850달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해당 자리를 지켜주면은 한 33,000에서 한 48,000 정도 사이에서 이제 고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가 이제 지켜주기만 하면 한 33,000, 요 정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디어 퍼즈 각도선을 뚫어줬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퍼즈 각도선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고 고대했는데 지금 퍼즈 각도선이 뚫렸다라는 부분을 사실 저도 이 주말 사이에 또 체크를 해보고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느 구간까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즈님 드디어 퍼즈 각도선을 뚫어줬습니다. 너무 너무 기다렸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럼 저희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퍼즈 각도선 뚫었으니까 사실 추가 매수를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해서 매수하셔도 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는 어쨌든 한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네. 재차 고점을 뚫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퍼즈 각도선이 뚫리고 나서도 저점이 갱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요번에 그랬었거든요. 해서 퍼즈 각도선을 뚫고 나서 저점이 갱신됐는데 저점이 갱신됐다 하더라도 퍼즈 각도선 아래로 어떻게 퍼즈 각도선 아래로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갱신됐다 하더라도 퍼즈 각도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튕겨갖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퍼즈 각도선이 뚫릴 가능성은 저는 한 10% 아래로 좀 보고 있고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떨어지더라도 저점을 갱신하더라도 퍼즈 각도선을 이제 지켜주고 올라가 주면은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퍼즈 각도선 뚫으면 이제 하락의 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저점을 갱신하면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퍼즈님께서는 그래도 좀 굉장히 정교하고 그래도 저보다는 보수적인 매매를 또 추구하시는 분인데 이 퍼즈 각도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조금 내려온다라고 해도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 그리고 매수의 자리로 늘 말씀드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매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매수를 고려해 봐도 좋다라고까지도 매매 전략까지도 짜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안한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랠리일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불안한데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점은 아무도 못 잡습니다. 네, 제가 매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네. 저점을 어쩌다 한 번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번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 보셨다시피 맞아요. 네, 평단을 낮게 잡고 튀어 오르면 저희가 적절하게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점을 잡아야지 이런 걱정을 하신다기보다는 좀 어쨌든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매번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튀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해서 그런 거면 우리가 잘 수익을 가져가도 충분하니까 좀 너무 저점 잡아야지 이번엔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평단 낮게 잡고 그 다음에 수익권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금 빠져나오고 이런 걸 반복하시면 아마 이러한 장세를 좀 견뎌 나가기 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인 코멘트들까지도 들어봤고요. 그럼 퍼즈님 저희 바로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추가적인 또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퍼즈님이 월요일과 화요일만 나오기 때문에 퍼즈님 또 개인 채널에서 이 추가 매도에 관한 사인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인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볼 텐데 그럼 폴카닷부터 오늘은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 폴카닷 보다 네,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제 제가 제 채널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딱 보시면은 7월 20일 오후 1시 5분 기준으로 34,120원에서 갖고 있는 물량의 절반,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을 저희가 매도했으니까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에서 절반이니까 딱 3분의 1 매도하고 3분의 1만 딱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됐었고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 지금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매도가 이제 한 25,700원이고 한 18% 수익이었고 그다음 2차 매도가 34,120원 그다음에 57% 정도 수익이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 물량은 말씀드렸던 대로 4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기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적절하게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렇게 딱 올리니까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안 되냐. 그쵸. 그러니까 퍼즈에 네가 4만 원까지 올라간다며. 이거 네가 어쨌든 수익 크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 돼요. 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거냐면 손익비를 좀 고려해야 돼요. 뭐냐면 오를 것 같다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손익비가 내가 예상하는 수익 구간, 내가 예상하는 손절 구간 따졌을 때 이게 한 1대 3 정도, 그러니까 손절이 1, 수익이 3, 한 요 정도 되는 매매가 이제 좋은 매매고 적어도 1대 1은 돼야지. 네, 손절과 수익이 1대 1은 돼야지 매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오를 가능성이 높아도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이나 1대 1 정도 들어가는 거지 저희 같이 현물로 혹은 좀 짧게가 아닌 좀 길게 저랑 같이 좀 스윙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대 3 정도의 수익비를 가지면 좋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단이 21,700원 정도인데 지금 많이 하락하고 나머지 물량을 21,700원에 매도해도 본절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는 익절로 끝나고 3차 물량은 본절로 끝낼 수 있는 건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수익권은 이제 지금 3만 한 2,000원 정도인데 수익권 해봐야 이제 4만 원 정도까지고 그다음에 손절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21,700원까지인데 그러면 수익 구간에 대해 손절 구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매는 하시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다른 매매를 하시더라도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손익비가 괜찮다. 요로 두 개를 전부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따라하시기 쉬운 방법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분할로 좀 매수를 하고 이게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어쨌든 조금 수월하게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매도는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서 매도하고 이러한 방법이 어쨌든 따라오시기 쉬워서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에 관해서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지금 사도 되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퍼즈님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익비라는 걸 좀 계산을 했었을 때 매매라는 건 꼭 수익만 좀 창출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구성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퍼즈님께서 계속 알려주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추가 매도하신 분들께서는 또 수익을 창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수익 축하드린다 그렇게 또 축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차트 분석도 오늘 해볼 건가요, 퍼즈님?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차트 분석은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만 원 정도에서 이제 매도 네. 요거를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다음 주 안에 또 이렇게 매도할 일이 생기면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폴카닷을 한번 좀 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 폴카닷도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평균 매수가가 이제 1,304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본절 근처에 와 있는데 해당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달러 차트로 봐도 되고 사실 원화 차트로 봐도 괜찮은데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퍼즈 각도선을 돌파하고 나서 저점을 한번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갱신해도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다. 아까 비트코인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13,000원, 네, 13,000원 그리고 최대는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리에이션이 너무 큰데 13,000원, 2만 원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파동 카운팅이 좀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파동 카운팅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파동 카운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갈리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분할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000원에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되면 제가 원하는 한 2만 원 정도 한 17,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되는 거라서 너무 이제 난 무조건 고점에서 매도해야지라는 생각도 저희가 저점을 잡을 수 없듯이 고점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러한 고점을 잡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적절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볼링점에는 중심선도 뚫고 올라와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차트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좀 지지를 해주면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듯이 13,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폴카닷도 퍼즈님의 포트폴리오에 또 들어있는 그러한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13,000원에서 2만 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분할 매도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혹시 퍼즐님 폴카닷도 우리가 오늘 차트 분석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13,000원에서 2만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당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중심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 중심선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심선의 가격은 지금 이제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한 9,3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9,300원을 좀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인 9,300원을 지지해 주는지를 지켜보신 이후에 상승 랠리가 이어가게 된다면 폴카닷 13,000원에서 2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또 수익 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퍼즐님의 포트폴리오가 점점 좀 단단해지고 또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나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힘드신 분들 앞으로 퍼즐님의 이러한 매매들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고 저희 바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니까 귀신같이 뭐 테더가 문제 있다 이런 얘기 쏙 들어갔죠. 그래서 맞아요. 테더 가격이 네. 지금 1달러에 딱 왔고 1달러보다 오히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테더가 1달러보다 왜 더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전에 롱 물량을 매수했던 고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해당 이슈까지 전부 다 연결해서 내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예고편까지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테더에 관한 이슈들 그리고 테더에 관한 이야기들 내일 추가로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퍼즐님은 다음 주가 아닌 내일 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